소리나는 책방. 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방 배작가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잘 계셨죠? 썸네일에 써있듯이 실버 버튼을 언박싱을 할 거예요. 소리나는 책방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리나는 책방이 10만을 넘기면서 10만 되기 전에 카운트도 있었고 10만 기념 라이브도 있었고 10만 기념의 마지막 코스 실버 버튼 개봉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 실버 버튼이 지난주에 왔는데 제가 약속을 했었잖아요.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언박싱을 하겠다.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겉에 박스는 살짝 이렇게 뜯어보긴 했어요. 뜯어서 이렇게 살짝 안에 보긴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이야기 하나 하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우는 친구와 절에 다녀온 후로 왠지 팔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이제는 팔뿐만 아니라 머리도 아프고 몸도 콕콕콕 쑤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정우는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이상도 없다는 이야기만 돌아왔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아프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지인의 조언으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반상에 쌀을 흩뿌리고 방울을 흔들더니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처상 심기를 건드린 일이 있나? 무당의 말을 듣고 보니 그는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 버려진 절에 친구와 함께 다녔고 그곳에서 제비로 부처상의 팔을 건드리다 그만 부러뜨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무당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그럼 다시 거기에 가서 팔을 붙여드려. 그래야 아픈 게 사라질 게야. 정우는 무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 부처상 때문에 내가 아픈 걸까? 평소 무당이나 미신을 믿지 않는 정우였기에 막상 무당집에 다녀오긴 했으나 무당의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점점 심해져 왔고 그는 평소 마시지도 않던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래도 몸이 좀 이완되고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완전 빠졌을 무렵 이젠 그마저도 그의 고통을 완화시켜주진 못했습니다. 할 수 없군. 다시 무당 말대로 그 절에 가는 수밖에. 그 사이 폐인이 되다시피 한 정우는 지난번에 친구랑 방문했던 버려진 절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우산도 없이 소주병을 손에 든 채 버려진 절까지 올라갔습니다. 가끔 천둥 번개가 쳐 분위기는 을씨년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우는 부처상 근처로 가서 그날 부러뜨린 팔을 찾았습니다. 돌로 된 팔을 찾기는 했으나 이미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거 붙여지지도 않네. 내가 기술자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붙여? 정우는 멀뚱히 부처상을 보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도 아닌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한다고? 정우는 홧김에 소주병을 부처상에 던져버렸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그는 부처상을 아예 바닥으로 끌어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실수도 농감아주지 못하는 부처상 따위 필요 없어. 정우는 술에 취한 김에 부처상을 아예 부수기 위해 발길질을 하고 근처에 있는 돌로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끄떡없었죠. 오히려 부처상은 미소를 띠며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날 비웃어? 너 죽어봐라. 이성을 잃은 정우는 부처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번개가 번쩍하더니 정우가 바닥에 번개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버려진 절에 들어왔던 등산객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우는 팔이 잘린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고 정우의 잘린 팔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부처상에게로 가서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려진 부처상의 돌팔 대신에 정우의 팔이 대신 거기에 붙은 것이었죠.
그 기괴한 모습에 등산객들은 혼비백산 도망쳤고 정우는 숨을 거둔 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결국 부처상에 대항해 죽은 정우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로부터 버려진 절의 부처상에는 악귀가 잘 숨어든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하고,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도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혁, 송이 커플은 얼마 전 여행을 갔다가 오래된 저택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유럽 스타일의 저택이었는데요. 마당이 넓고 정원수도 아름다웠습니다. 지은 지 50년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낡은 느낌보다는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 더욱 좋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작은 연못도 있어서 그들은 그곳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관광지처럼 사람들에게 오픈된 장소였죠. 문제는 그곳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우혁과 송이는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오후 그들은 공원에서 서로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혁아, 너 그림자가 왜 없어? 송이, 너도 그림자가 없는데? 그들은 경악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잃어버린 자신들의 그림자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있는 그림자가 확실히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림자가 어디서 사라진 거지? 고심하던 그들은 우연히 핸드폰으로 찍은 여행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사진 분명히 우리를 찍었는데 우리는 없고 여기 마당에 그림자만 남아있잖아. 우혁이 두 사람의 모습을 담은 송이의 핸드폰 사진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논의 끝에 자신들의 그림자를 찾으러 그 저택에 다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3시간여 차를 달려 다시 그들은 저택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고 저택은 적막할 정도로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하늘에는 해가 있었지만 여전히 우혁과 송이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었던 연못 옆으로 가서 그들의 그림자를 찾았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여기 사진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데 우리 그림자 다 어디로 사라진 거지? 송이가 한숨을 쉬며 연못 옆에 있는 바위에 앉아 하늘을 보는데 맞은편 처마에서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거 뭐지? 송이가 손가락으로 처마를 가리키니 우혁의 시선도 그리로 따라갔습니다. 저거 우리 그림자가 저기 처마에 매달려 있잖아. 우혁이 놀라 처마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걸 꺼내야겠어. 우혁은 집 안으로 들어가 지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지붕에 매달려 그림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우혁은 손을 뻗다가 그만 무리해서 지붕에서 추락했고 그는 정확히 그 아래에서 우혁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송이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불행히도 서로의 머리가 정면으로 부딪혀 의식을 잃었고 아무도 없는 저택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저택으로 찾아왔지만 경찰은 그들이 왜 그렇게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붕에는 왜 올라갔지? 그리고 밑에서는 왜 거길 보고 있었고? 참네. 우혁과 송이는 그렇게 어이없는 사고로 죽은 사람들로 알려진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무서운 이야기가 많네요. 네,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진영은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남의 험담을 하면 그렇게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정당치 못한 일이고 비겁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험담에 중독된 듯 끊임없이 남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이상한 증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그녀의 입술이 위아래로 붙어버린 것입니다. 입이 붙어버리니 말은 물론이고 음식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만에 병원을 찾아갔으나 병원에선 그녀의 입을 힘으로 쭉 벌리며 정신적인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휴식 취하시고 햇빛 쬐시고 산책도 하시고 명상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인 듯한 기분인데 의사는 태평하게 산책이나 명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 억지로 입을 벌리면 입이 벌어지긴 했으나 집에 오니 다시 입은 탁 붙어버려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진영의 딱한 사정을 안 친구가 그녀를 무당에게 데려갔습니다. 무당은 진영을 써보며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 험담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의 분노가 당신 입으로 다 들어왔어. 그래서 입이 붙은 거야. 내가 부적 줄 테니까 당분간 이거 입에 붙이고 살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이 풀릴 거야. 그리고 앞으로 험담하지 마. 더 험한 꼴 보게 될 테니까. 진영은 무당이 준 부적을 입에 붙이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창피해서 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3일 정도 생활하니 무당의 말대로 입이 풀렸습니다. 아, 이제 살 것 같네. 아, 살았다. 입이 풀리고 진영은 무당의 말을 지켰으나 점점 흐트러져 다시 남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험담이 최고조로 이른 어느 날 갑자기 진영의 혀가 앞으로 쑥 빠져버렸습니다. 진영은 피를 토하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은 살리기는 했으나 진영의 혀는 딱딱하게 굳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은 불편한 채로 억지로 먹긴 했지만 그녀는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무당을 찾아갔지만 진영은 문전박대를 당했고 그녀는 남을 험담했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평생 조용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종호는 오랫동안 꿈꾸던 기차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일에 쫓겨 시간이 안 나던 그였기에 참으로 달콤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옆에 앉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말도 잘 통하고 가는 지역도 같았습니다. 종호는 여행으로 가는 곳이었고 옆자리 여자에게는 본인의 집이었습니다. 종호는 기차에서 내려 자연스럽게 그녀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숙박할 곳 없으시면 저희 집으로 가시죠. 방 많아요. 여자는 스스럼 없이 종호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종호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이렇게 예쁜 여자가 같이 가자는데 거절하면 바보 되는 거지. 마침 종호는 예약한 숙소도 없었기에 별 생각 없이 그녀를 따라 그녀의 집까지 갔습니다. 아, 집이 참 크고 좋네요. 그런데 부모님은? 종호의 질문에 여자는 자신 혼자서 사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종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설레임을 느끼며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고 와인도 같이 한잔했습니다. 기차에서보다 그녀는 더 활발했고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종호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그녀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종호는 술이 과해서 그런지 그 자리에 푹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침이 되자 종호는 깨지는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무덤 위에서 자고 있지? 종호는 너무나 놀라서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전날 묵었던 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종호는 혹시 자신이 목류병이라도 걸려서 그 집에서 멀리 온 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닌 듯 했습니다. 아니야, 저 강가 저 나무 기억이 난다고. 저기 지나서 바로 이쯤에 그 집이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종호는 답답한 마음에 주변을 맴돌다가 집에 돌아가야 할 기차 시간이 가까워져 집들이 모여있는 기차역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상점에 있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래? 내 머리가 왜 흰색이 됐지? 종호의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었고 건장하던 그의 몸도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어졌고 다리도 구부러지고 휘어졌습니다. 지난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종호가 멍하니 거울을 보며 서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쪽도 당했구만. 나는 도저히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여기 머물고 있어요. 갈 곳 없으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종호는 자신에게 나름의 배려를 해주는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깊은 절망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마지막 이야기,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재석은 요즘 중화요리를 잘하는 식당에 푹 빠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본으로 그 집에 방문하죠. 면도 잘하고 요리도 잘해 무엇을 시켜도 그 맛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집에는 늘 사람들의 줄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려 웨이팅을 하는 줄이었죠. 재석도 늘 그 웨이팅 줄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곤 했는데 자꾸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중화요리점은 앞쪽이 모두 통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통창 일부가 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술 먹고 깼나? 주인이 곧 고치겠지 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몇 달째 주인은 그 창을 고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안 고치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재석은 뭔가 흐트러진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그 맛은 뛰어났지만 그 중화요리점의 깨진 유리창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오지랖을 부리는 거라 생각했지만 너무 궁금해서 중화요리점의 사장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유리 계속 깨져 있던데 왜 안 고치세요? 타박하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요. 재석의 질문에 주인은 쓱 주변의 눈치를 보더니 낮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게 고치면 또 깨지고 고치면 또 깨지고 해서 이제 포기한 상태입니다. 네? 그게 왜 그렇죠? 누가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재석은 더 질문을 안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게 실은 내가 하도 이상해서 CCTV도 보고 또 그것을 지켜보기도 했는데 글쎄 유리가 저절로 깨지더라고. 지 스스로. 재석으로서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혹시나 해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글쎄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하필이면 우리 집터가 귀신들이 이승과 저승을 드나드는 통로라고 하더라고요. 귀신들이 하도 많이 드나들어서 그 유리가 깨지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귀신들이 드나들면 장사가 잘 된다나 뭐라나. 어쨌든 장사는 잘 돼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하. 주인의 말을 다 들은 재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귀신들 때문일까? 며칠을 고민해봐도 재석으로서는 계속 깨지는 유리창이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깨지는지 말이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언박싱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긴 장갑을 끼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나오네요. 자, 요렇게 이쪽이구나. 네, 요렇게 해서 이 큰 박스에 소포로 미국에서 여러분들 보이게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 바깥쪽은 제가 미리 커팅을 해놨어요. 열어볼게요. 열면 까만 게 나오네요. 네, 까만 거를 들추면요, 요렇게 무슨 증서 같은 거랑 제가 서툴러요. 네, 카메라를. 이런 증서 같은 거랑 이것은 유튜브 측에서 편지 같아요. 네, 앞에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영어로 왔어요. Do you remember your first subscriber? Your 100th? Or your 1000th subscriber? 네, 제 첫 번째 그 구독자를 기억을 하냐고. 네, 첫 번째 구독자는 기억합니다. 네, JT 작가님이니까. We know that you will definitely remember your 100,000th subscriber. 네, 그리고 당신은 10만 번째 구독자를 아마도 기억할 거야. Congratulations, Silver Creator Award, congratulations.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끝에 So keep creating, keep building. 계속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만들어 나가라. We can't wait to see what you will do next and we are here to support you along the way. 제가 다음을 또 이렇게 잘 해나가는 거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마지막에 되게 재밌는 게 있네요. 이건 미래의 얘기인데 When you reach your million subscriber, we may just write to you and ask Do you remember you were on 100,000 subscriber? 당신이 이 100만 번째 구독자를 만났을 때 지금 앞에서 몇 번째 구독자를 네가 기억하냐 이것처럼 너 10만 번째 구독자 아직까지 기억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주셨고요. 네. 짜잔. 또 감동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렇게 여기 비닐에 들어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드디어 짜랑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데요. 네. 드디어 받았습니다. 실버 버튼. 여러분들 덕분에 이걸 다 받아보네요.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이셔서 감동스러운데요. 네. 여기 어떻게 써있냐면 Presented to 소리나는 책방 오디오북 for passing 100,000 subscribers. 10만 명을 넘어선 소리나는 책방한테 드리는 거. 조금 더 카메라. 네, 소리나는 책방 오디오북 보이시죠? 받으니까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언박싱은 끝이 났고요. 네, 막상 받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이게 혼자서 꺼내서 보면 그냥 왔구나 좋다 이랬을 수 있는데 또 화면에 여러분들한테 비춰드리니까 역시 기쁨은 같이 나눠야 배가 되는군요. 네. 소리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저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소리나는 책방의 10만 기념 라이브는 요 10만 되기 전에 카운팅 그리고 10만 기념 라이브 그리고 요 실버 버튼 개봉과 함께 나름 3부작이 다 성대하게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제 라이브가 덜 심심하도록 중간중간 또 재밌는 일들을 좀 꾸며 봐야 할 것 같아요. 야외에서도 좀 한번 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도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네, 앞으로도 라이브 소리나는 책방 많이 사랑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이야기 끝냈고 화요일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탐정 안강산 늘 그렇듯이 10시 45분에 업로드 되니까요.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리나는 책방 라이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소리나는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고요. Goodbye, bye bye, good night. 가보겠습니다.